정연의 About Time.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연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어떤 책을 가지고 왔냐면은 적게 자도 괜찮습니다. 네, 적게 자도 괜찮습니다. 실은 이 책은 저는 솔직히 학원에 있는 우리 학생분들 있잖아요. 항상 이제 시험을 1년 동안 준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잠을 자꾸 줄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 책을 좀 읽고, 우리 지금 학원에 있는 학생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했는데, 이 책은 스보다 사토루 씨가 지은 책이고요. 그리고 출판사는 네, 길벗에서 나온 책입니다. 앞에 이제 보면은 프롤로그 좀 먼저 제가 같이 볼 건데요. 자, 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정말로 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자신만의 방식으로는 수면 시간을 줄일 수 없다. 혹시 잠자는 시간을 아깝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인간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이니 결국 잠자는데 하루의 3분의 1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의 수명이 84세라고 가정한다면 잠을 자는데 28년을 쓰는 것이죠. 단 한 번뿐인 인생 28년이라는 세월을 잠을 자는데 사용하기는 너무 아깝지 않은가요? 이 책에서 말하는 5시간 수면법은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수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수면 시간이 짧아도 온종일 피로를 느끼지 않는 체질이 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5시간 전후로 수면 시간을 단축하여 체력적 그리고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책의 목적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그런 삶을 꿈꾸고 있을 것이고 실제로 수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해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일이 바쁠 때에는 아침 일찍 출근하거나 수면 시간까지 줄여가며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아침 독서회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평일에 몸에 쌓인 피로 탓에 쉬는 날에는 항상 늦잠을 자게 되고 결국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았나요? 무리해서 갑자기 수면 시간을 줄인다고 해도 그것을 유지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그 도전은 무리해서 살을 빼는 다이어트처럼 실패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밑에 무리한 수면 다이어트는 요요를 낳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7페이지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렇게 복잡한 수면을 마주하시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좀 생각을 해보셨나 봐요. 인간은 어떻게 하면 쾌적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수면 시간은 줄일 수 있을까? 수면 시간을 줄여도 예전보다 더 쾌적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의 결과로 이 책을 소개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제 프롤로그 지나가서 보면은 이게 잘 보일까 싶은데 우선은 이제 앞에 본문 들어가기 전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는 법이라고 해서 스텝 1, 스텝 2,
그 다음에 이제 스텝 3, 스텝 4까지 전체 4단계를 나눠서 먼저 좀 가볍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9페이지 보면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 1으로 바로 잠들기와 바로 일어나기 기술로 수면 효과를 높인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게 바로 잠들기가 저는 조금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자, 스텝 1에서는 5시간 수면법, 아침 5시 기상을 익히기 위해서 자, 먼저 잘 때 소비하는 불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줄여나갑니다. 여기서 불필요한 시간이란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잠이 들 때까지, 그리고 잠에서 깬 후 이불 밖으로 나올 때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먼저 실제로 잠들 때까지 걸린 시간과 잠에서 깬 후 일어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줄여나가 봅시다. 이 단계에서 소개할 바로 잠들기와 바로 일어나기의 기술을 실천하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파트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텝 2 부분 넘어가면은 수면의 질을 높여 뇌와 몸을 극적으로 회복시키기. 자, 스텝 2에서는 실제로 수면 시간과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7시간 전후로 잠을 자야만 만족했던 사람이 5시간만 자도 만족할 수 있는 몸을 만들려면 수면하는 동안 회복력을 높여야만 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여 수면 시간이 짧아도 뇌와 몸의 회복력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좀 밑에 나오고 있는데, 잠을 푹 잘 수 있는 침구 선택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여름과 겨울에 적정 온도 설정까지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세 번째 단계로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13페이지입니다. 활기찬 하루를 채우는 5가지 낮잠의 기술. 스텝 3에서는 온종일 피곤함을 느낄 틈을 주지 않는 낮잠의 기술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구글이나 애플 등 세계적인 기업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낮잠에 관해 설명할 것입니다. 수면 시간을 줄였을 때 나타나는 졸음에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보다 쾌적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5가지 낮잠의 종류와 그리고 그 실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노 낮잠, 마이크로 낮잠, 미니 낮잠, 그리고 한 20분 정도 낮잠을 자는 걸 파워 낮잠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에는 홀리데이 낮잠이 있는데, 그래서 낮잠의 기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텝 4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스텝 4. 60일 만에 아침 5시에 일어나기 습관을 들인다. 근데 제가 실은 이제 이 책을 보기 전부터 이제 아침 5시 기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5시 기상을 조금 습관을 들이는데 거의 한 2달 정도 시간을 좀 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반에서 2달?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를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이 책을 보니까 나도 이 정도 시간이 걸렸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15페이지 보시면은 앞에 3단계를 충실히 익히면 짧은 수면 시간에도 온종일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체질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 4를 통해 아침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항상 아침 7시까지 잠을 자던 사람이 2시간 정도 수면 시간을 줄여 어떻게 아침 5시에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능할 것 같은 이런 수면 시간 단축을 의학적 그리고 생리학적으로 올바른 단축법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각각에 보면은 실은 이런 이런 그래프 같은 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마 책을 보시면은 좀 더 체계적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항상 이제 제가 이런 책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좀 다 실천을 해야지.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생각을 했던 것만큼 다 실천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걸 다 한다기보다는 이제 읽어보신 다음에 이 중에서 이거 하나만은 내가 해볼만 하겠다.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걸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나 2개 정도는 직접 실천을 하시면 어떤 수면 부족이나 그리고 수면 장애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요즘 뭐 제가 다양한 책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영상 자체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주관적인 책만 좀 보다 보니까 때로는 막 좀 인기 있는 책이나 또는 뭐 베스트셀러를 좀 읽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좀 책을 제가 더 좀 선별을 해서 좋은 책을 갖고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환절기에 다들 감기 때문에 고생들 많으시죠? 네. 항상 몸 건강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